와, 7월 한 달 동안 박살이 났습니다. 코스피가 20%, 코스닥은 14%. 항생 좋았네요. S&P 500 올랐고요. 다우도 올랐습니다. 무려 나스닥도 상승했네요. 대만 갖고는 1% 빠졌고 니케이와 중국 상해 요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밀린 건 사실 코스닥은 그렇게 큰 죄는 없어요. 그냥 코스피가 밀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대한민국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뭐 죄가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 투자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는 게 뭐 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두 개가 밀렸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배경은 첫 번째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코스피가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빠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제조마 제이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8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자꾸 유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창신 메모리가 등장한다. 이런 소음들까지 계속 발생하면서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지나? 이런 우려를 또 자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의 AI, 문샷 AI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또 우려를 계속 낳고 있다. 그래서 요게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지게 만드는 언더슈팅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번이랑 3번이. 뭐 1번이야 뭐 인정할 수 있는 건데 1번 인정해 놓고 여기까지 고율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언더슈팅을 좀 유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라는 전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ROE는 많이 나오는데 PE는 뭐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AI의 제조 공급망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 또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LG, 현대차, 두산, 네이버, SK 이 중에 뭐 몇 개라도 좀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SK 하이닉스 빠진다고 다 눌러버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울 노릇이죠. 그리고 수출 모멘텀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밀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게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보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반등의 조건은 무엇이냐? 삼성증권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요. 지금은 단기 저점에 이미 도달했다. 근데다가 여기서 갑자기 중국발 키미 K3 그것까지 나오면서 센티멘트가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다. 호재조차 악재로 오인하는 네거티브 바이어스로 돌아선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언더슈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과도하다. 키미 K3도 반도체를 덜 쓰는 모델이 아니라 못 쓰던 능력을 더 쓸 수 있게 만드는 모델이고 AI 모델 경쟁은 기술 개선을 촉진하고 반도체 수요의 티핑 포인트를 앞당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중국발 AI가 막 빨리 달리면은 야 이거 뭐 중국이 뭐 앞서가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뭐 HBM도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던데 이거 뭐 악재 아니야? 아니 그거 경쟁이 심화돼서 오히려 미국 애들이 더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하시잖아. 이렇게 가면은 또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지금 시장은 안 봐주는 뭐야 불안한데 뭐야 이것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피크아웃의 트리거 기술 정체와 자금 조달 한계는 아직 멀었고 메모리 중요성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라고 하네요. 첫 번째 주식 쏠림의 정상화. 이번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결론적으로 수급 쏠림이다. 근데 이 쏠림이 해소될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근데 최근에 계속 뭔가 과도했던 레버리지가 많이 청산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들립니다. 어제도 잠깐 이경민 과장님이랑 얘기했던 건데 이게 사실 누군가에게는 참 눈물 흘릴 소식이지만 시장에는 약간 건강해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쏠림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레버리지가 과도했대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거고, 반등의 트리거를 찾는 것이다. 짧게는 클라우드 기업의 실적 발표. 이게 우리가 빅테크 실적 발표 얘기하는 거죠. 길게는 에이전트 AI의 성능 개선을 통한 수요의 실체적 변화. 아, 수요 안 죽었다고! 라는 거를 누군가가 입증해 줘야 된다. 전쟁은 확산되었고 역설적으로 총알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이클의 반도체 수요는 꺾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를 미리 정리해 두고 기다려야겠죠.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되면 오를 거야가 아니라 케이펙스 확대되면 오를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뭐 무조건 시장이 오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프론티어 AI 모델 기업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오픈 AI, 엔트로픽,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는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기업이죠. 알파벳, 뭐 클라우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메타도 들어가야 되니까. 돈 쓰는 기업이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이 있죠. 그들이 AI 투자를 수익화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2028년 이후에도 꾸준히 케이펙스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롱텀으로 계속 계약을 했는데 계속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진짜 이제 사이클 꺾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사이클 산업이 아니야 라는 대답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냐가 결국 케이펙스와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어떻게 보면 숙제라는 거고, 그 힌트는 결국 이들의 실적 발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소결론인데, 첫 번째, 기존 사업의 실적 호조이다. 일단 지금 본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업은 무엇이냐?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겠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뭐 알파벳이 유튜브로 돈 벌고,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로 돈 벌고, 광고로 돈 벌고, 메타도 광고로 돈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연계될 수 있는 사업, AI랑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일단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계속 돈을 쓸 수 있는 배경의 첫 번째, 본업 잘해야 된다. 두 번째, AI 매출 성장률 확대가 이어져야 된다. 이게 좀 모르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매출이니까 저는 성장률은 확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제미나이 제외하면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과연 AI 매출의 성장률이 늘어났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긴가민가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다른 AI 막 뭐 많이 쓰시는 분 있나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선에서 대부분 끝나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의 어떤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숙제라는 거죠. 근데 뭐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 성장률 모멘텀이 확대되면은 그러면 돈 쓰면 벌 수 있구나라는 재본수의 역설에 대한 낙관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시장을 지탱해온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돈 잘 쓰고 그리고 그 비용 효율화 많이 만들어 놓은 알파벳은 봐라, 클라우드 성장세가 60%가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돈 잘 쓰면 할 수 있어. 얘들아, 영차 지금 좀만 참자라는 게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거기에 이번에도 증명될 수 있는가가 두 번째라는 거고, 세 번째, 비로소 케이펙스 가이던스 확대 여부, 특히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케이펙스 가이던스에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라클, 아마존, 메타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알파벳이 앞선에서 확 늘려주면은, 그러면은 이 앞에 두 개가 해소가 되는 거죠. 지금 사업도 잘하고 있고 AI로 뭐 클라우드 같이 끼워서 팔아봤더니 그것도 장사가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확신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 모든 단서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시장에. 이미 케이펙스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 그리고 확대하고 싶은 알파벳의 그런 몸짓,
아까도 제가 뭐 TPU 개량해서 만드는 거 결국에는 AI 더 잘하고 싶어에 대한 어떤 그 처절한 몸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그거를 힌트라고 안 쳐주니까 그래서 나는 숫자를 봐야 믿겠어 라고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세 가지 논리입니다. IM증권에서도 그래서 빅테크의 실적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분기 서프라이즈 한 번으로는 시장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금 흐름 구조. KPX가 이 규모로 늘면 현금 흐름 투자분을 증가분을 투자가 잠식하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역성장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지 부족분을 차입으로 메우는지 감가상각비는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차례 도전이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당장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번 주에 실적을 다 발표하고요. 인텔 역시 금요일 아침에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NXP 세미컨덕터 다음 주에 KLA 장비주 기업 실적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다음 주 옵니다. 램리서치 ARM 퀄컴 도쿄 일렉트론도 봐야 돼요. 와 이건 뭐 오만 거 다 나오네요. 삼성전자, 아마존, 애플, AMD, 샌디스크 저 나중에 8월 말에 엔비디아까지 가는 과정에서 1트, 2트, 3트 계속 도전할 건데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봐요. 다. 근데 왜냐면 지금까지의 실적이 좋았고 솔직히 저는 실적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실적을 시장이 알아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그걸 자꾸 까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서 이 도전까지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장이 끝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보자 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앞에 조건을 계속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시면서 그게 잘 나오면 요 구간에서는 어쩌면 반등 최소한 지금의 주가는 아닐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